이지스함이 위험하다. 중국에 두려워하는 이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 정세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우리 정부는 사드는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중국의 반발을 멈출 수는 없었다. 중국은 북한보다도 훨씬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출하며 사드 보복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까지 감수해야 했던 대한민국이다. 이처럼 중국은 사드 배치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사드보다도 더욱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이지스함이다. 오늘은 중국이 한국의 이지스함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 세계 3위급의 이지스함 3척을 보유 중이며 2023년 이후 차기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 개뿐인 기동전단이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면 대한민국 해군 전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차기 이지스함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의 단점을 적극 개선하여 건조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막강한 능력을 자랑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이지스함은 세종대왕함이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2007년 5월 진수돼 2008년 12월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으로 만들어준 함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 가장 큰 함정이다. 비슷한 크기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이며 미국과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함에 견주어 봐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1. 위협적인 탐지거리. 중국이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된 이유는 사드의 눈,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에 있다.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에서 800km로 이 거리면 중국 일부 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비록 탐지거리를 연장하는데 8시간 정도 소모되긴 하지만 최대 1000km까지 탐지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사드이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은 1000km밖에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스카이 1D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중국의 동북 지역 군사시설은 모두 탐지가 가능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1000km 떨어진 항공기와 미사일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세종대왕함이 반가울 리는 만무하다. 이처럼 세종대왕함은 사드보다도 긴 탐지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2. 전략무기 무력화. 이지스함은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함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지스라는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테나에게 준 무적의 방패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고 불린다. 그만큼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최강의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지스함은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함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지스라는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테나에게 준 무적의 방패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라고 불린다. 그만큼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최강의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이지스함은 아주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 무기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지스 레이더가 탐지해낸 목표물은 SM-2 블록 3 함대공 미사일이 최대 170km 밖에서 1단계로 요격하고 이를 통과한 목표물은 램 미사일이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그리고 3중 방공망의 마지막 숨은 장, 기관포 골키퍼는 1분당 4200발의 기관 포탄을 목표물에 퍼붓는다. 이로써 완벽에 가까운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세종대왕함의 놀라운 점이다. 특히 2023년부터 추가 배치되는 차기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까지 탑재되어 더욱 더 중국을 무력화시킬 예정이다. 3. 막강한 공격력. 현존하는 이지스함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함이다. 세종대왕함에는 128기의 수직발 사기가 실려있다. 즉, 128기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일본 다카고급 이지스 구축함이 96기의 수직 발사를 갖고 있는 데 비해 32개나 많은 수치이다. KV-LS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에는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전략 무기까지 장착되어 있다.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전령과 잠수함 잡는 미사일 홍상어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령은 100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 3m 이내에 정확도로 공격이 가능한 무시무시한 무기이다. 세종대왕 하면은 이와 같은 전령이 32발 탑재된다. 그리고 19km 이상 떨어져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홍상어가 16발,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적 함정을 공격하는 함대함 크루즈 미사일 해성이 16발 탑재된다. 중국이 사드보다 한국 이지스함을 두려워하는 이유. 2. 해군 처리지스함 세종대왕함 추역 10년 대양해군으로 큰걸음. 북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마다 첫 탐지 림팩 훈련소 탑건함 선정. 20에서 21일 작전 임무 언론에 공개. 2020년대 후반까지 이지스함 3척 추가. 세종대왕함이 2008년 12월 22일 취역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됐다. 이후 2008년 11월 2번째인 율곡이함, 2011년 3월에는 3번째인 서해 유성룡함을 각각 보유하게 됐다. 오는 2020년대 후반까지 3척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군은 23일 밝혔다.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으로 한 척으로 다수의 적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다. 이지스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입고 있던 흉부 갑옷에서 유래했다. 그 때문에 이지스함을 신이 방패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의 도입이
해군 전력 증강 역사의 큰 전환점이자 명실상부한 대양 해군으로의 큰 걸음이 된 것이라며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최신 전투체계와 광역 대공 방어 능력은 우리 해군을 선진국 해군에 필적하는 해군의 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해군은 취역 10주년을 맞은 세종대왕함의 작전 임무 수행 장면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경남 진해항을 출항한 세종대왕함은 이어도 그해까지 항해하면서 제주 남방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영해 수호 임무를 수행했다. 21일 낮 12시께 제주항으로 귀환할 때까지 야간 기관실 및 전투지휘실 당직 근무와 함정지휘부인 한교 지휘 근무 장면 등을 보여주었다. 이들 근무자는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면서 영해 수호의 전병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대령은 1985년 당시의 해군 선배들께서 율곡이의 10만량 병설과 같은 해안으로 이지스 구축함 건조 소요를 제기했고 이지스 구축함 건조 사업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모여 오늘의 해군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실전 임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왔다. 스파이 1D 레이더 기반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유도탄, 항공기 등의 공중 표적을 최대 1,000여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이 가운데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광역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춘 세종대왕함은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처음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탐지, 추적하는 주력 전력으로 활약했다. 2012년 12월 12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체가 분리되어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 지점까지도 정확하게 추적해 발사 이틀 만에 첫 사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09년 8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는 순간부터 궤적을 추적해 지상 100km의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에 성공했다. 이후 2, 3차 나로호 발사 때도 이지스 구축함은 발사체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추적하며 능력을 입증했다. 함포 통제 시스템의 정밀한 사격 통제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함정보다 함포 사격 명중률이 높아 해상화력 지원 등 효과적인 지상작전 지원을 할 수 있다. 탑재된 함대지 유도탄을 이용한 지상화력 지원도 가능하다. 세종대왕함은 2010년 7월 처음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했을 때 다국적 해군 함정 19척 중 최우수 함정인 탑건함에 선정된 것도 이런 정밀한 함포 통제 시스템 덕분이었다. 해군 관계자는 세종대왕함 취역 이후 우리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기반의 항공요격 통제 능력을 구비해 과거 연합훈련에서 미국 해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해상항공지원작전본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우리 해군이 탐지하고 분석한 표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미 해군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군은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해군 특성에 적합한 지휘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임무 수행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전과 해상에서의 작전 지휘 능력을 높였다며 다국 해군 간 연합훈련에서 해상 전투 지휘관 임무 수행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 20일 세종대왕 함의 작전 임무 수행과 연계해 제주공항에서 P-30 해상 초계기를 띄워 이어도 근해를 거쳐 서해 완충구역 이남까지 초계 비행을 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법상 500m의 안전 수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어도는 한중 간 배타적 경제 수역 및 한중일 3국의 방공 식별 구역이 각각 중첩되어 긴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P-30는 서해 상공에서 작전 중인 경비함정들과 경계 태세 이상 없음, 해상 크기 동향 없음 등의 교신도 주고받았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서해 완충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